이어서 청주 지역 아파트 과잉 공급 문제를 짚어보는 긴급 진단 시간입니다. 유성훈 기자 나와 있는데요. 자, 현 상황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. 네, 현장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 과잉 공급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. 관련해서 청주시의 현 상황이 어떤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청주는 2016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후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전국 최장기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. 예. 미분양 관리 지역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선정하는데요.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, 군, 구 중 미분양 증가와 해소 저조, 미분양 우려와 모니터링 필요 요건이 한 건 이상 충족되면 지정됩니다. 청주시의 경우 해소 저조와 모니터링 필요 요건이 해당되는데요. 올해 5월 기준으로 미분양 물량은 1,638채 이루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미분양이 계속되다 보면 집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아파트를 많이 지으니까 공급이 넘치겠죠. 그렇다 보니 분양이 안 되고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도 수천만 원씩 떨어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거래가 잘 안 되는 겁니다. 예. 제가 직접 인터뷰를 위해서 이 부동산 관계자를 좀 만나봤는데요. 이분은 청주시가 무계획으로 아파트 공급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찾는 고객들에게도 선뜻 집을 사라고 못한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만큼 현장에서는 이 아파트 가격 하락을 굉장히 큰 문제로 보고 있었습니다. 네. 또 뭐 자녀들이 자라면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아파트가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1,000만 원 이상 가격을 내리고 내놔도 이 문의조차 없다는 사례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. 올해 연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청주 동남지구는 분양가보다 수백에서 수천만 원 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. 외곽 지역인 흥덕구 신규 아파트는 입주를 앞두고 이 분양권이 마이너스 3천만 원도 거래가 안 될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.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서 건설업계의 불황은 물론 이사 관련 업계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취재를 위해 청주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찾아서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. 예. 아파트 과잉 공급과 미분양으로 이 빈집이 증가하면 아무래도 이 공동화, 슬럼화 현상이 발생하고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주시에 큰 타격이 가해질 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 뭐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. 이 공급 과잉, 네. 뭐 일단 어떤 원인에서일까요? 가장 큰 원인으로 이 청주시 2030 도시 기본 계획이 손꼽히고 있습니다. 이 계획은 청주시가 2016년에 용역 조사를 통해서 작성한 계획인데요. 예.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바로 인구 예측 조사 부분입니다. 이 계획에서 청주시 인구는 2018년 92만 5천 명, 2020년 95만 명, 2025년에는 100만 명이 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자, 그런데 2019년 6월 기준, 올해 기준입니다. 청주시의 인구가 바로 85만 2천여 명입니다. 최근 2년간의 인구 증가를 봐도 4,400여 명인 것을 보면 계획된 인구수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인구 증가율을 과도하게 잡았고 여기에 맞춰서 택지 개발을 하고 그 택지 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구상했던 것이 현재 문제를 야기했다는 겁니다. 뭐 이런 상황이지만 청주시는 또 재건축, 재개발을 비롯해서 동남지구와 도시공원, 민간공원 개발 사업,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,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등의 각각 10,0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. 일단 뭐 초기 설계부터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네.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자, 시민단체들이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데 청주시의 입장 여전한가요?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시민단체들은 이 아파트 신규 허가를 중단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도 좀 재검토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. 중단을 위한 기자회견이나 뭐 시위 현장에 가보면 시민들은 청주시의 불통을 좀 지적하고 있는데요.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청주시의 행보에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들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. 청주시도 앞서 언급해드린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수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죠. 아파트 공급 관련해서는 시청 이 공공주택가가 주무부서인데요.
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유연성이 좀 부족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인구수와 주택 수요는 별개 사안이니까 뭐 큰 문제가 없다,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. 결국 뭐 아파트는 계속해서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. 자, 이런 고집스러운 부분에서 시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,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사실 아파트 공급, 부동산 같은 문제는 이 정부 정책에 서울에만 맞춰진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될 수 있다. 지방을 더 죽이는 꼴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도 있기는 합니다. 그렇습니다. 바로 말씀 잘 하셨는데요.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 바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한 쪽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. 예. 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과 세금 규제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. 쉽게 말해 이 정부가 10억 원을 넘나드는 이 서울 집값하고 2억에서 3억 정도를 하는 이 지방 집값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방의 주택시장 침체가 더욱 깊어진다는 겁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시종 충북지사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방에선 역효과를 부르고 있다, 이렇게 언급했을 정도입니다. 예. 이 정부의 서울과 수도권 중심 부동산 정책과 청주시 의지 문제 등이 겹쳐지면서 이 아파트 과잉 공급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지역에 일단 아파트 과잉 공급 문제를 두고 시장과 토지 사이에 이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. 일단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방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지역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지역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한다, 이런 의견이 참 많습니다. 이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손태영 교수에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특히 정부의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. 이 손 교수는 과거 3년 동안 청약 경쟁률을 좀 비교해서 지나치게 공급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건축 허가라든지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좀 엄격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조언을 좀 하기도 했는데요. 이렇듯 이 수도권과 지방의 대출 규제를 차별화한다든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이 취득세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. 지자체가 좀 꼼꼼하게 공공주택 인허가를 살피고 건설 사업자들과 분양 시기를 조절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줘야 됩니다. 즉 정부와 청주시, 건설업체의 과감한 결단이 이 아파트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유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.